앞서서도 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 지금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응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너무 판이합니다. 민주당은 뭐 말씀하신 대로 송영길, 윤호중 당 지도부는 말할 것도 없고 입 달린 사람은 다 달라들어서 지금 벌떼 공격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요하게 일사불란하죠. 상황인 이해찬까지도 일사불란하죠. 지금 초반에 등장해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계속 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소 닭 보듯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사불란하다면은 국민의힘은 중구난방이죠. 예. 당 대표가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이거는 공작 정치의 냄새가 난다. 확실하게 하자. 이래야 되는데 그거 수사해 봐야 되는데 뭐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구 편인지 모르겠어요. 해봐야 알겠다. 예.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예, 하고. 누구 편인지를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예, 거기 집안에 같은 형제가 동네에서 두드려 맞고 왔는데 네가 책임질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니 당사자가 억울하다는데. 예? 이준석이가 엊그저께 윤석열 전 총장하고 1시간 동안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시간 정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은 다 설명을 했을 거예요. 네. 전후 사정이라든가 이게 본인이 전혀 관계 없다는 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런 판단이 아니라도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누가 보더라도 삼척경대가 봐도 이거 정치 공작 냄새가 나는 거면은 네.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 대표로서 그걸 단호하게 부정하고 역공을 가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윤석열 전 총장하고 1시간이나 면담하고 나서도 뭐 본인이 떳떳하다고 합니다. 뭐 나무 얘기듯이.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리고 어디 언론에 가서 CBS인가 가가지고는 그게 사실이라면 아주 치명적이죠. 뭐 대선 후보 지휘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불관원이죠. 도대체 오불가는 정도가 예. 아니라 그냥 오히려 자꾸 뭐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잖아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준석이가 보도된 내용이 사실에 가깝다면 검찰 쪽에서 빨리 움직여야. 아니 지금- 왜 대표가 사실이라는 것을 가정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냐고. 그리고 검찰이 지금 어떤 검찰인데요? 예? 참 뭐 이거 검찰이 지금 한동숙 통해서 저렇게 공익 제보자 지정해서 꽝꽝 막아놓고 지금 여러 가지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검찰 쪽에서 움직여야 근다고 그 말이 돼요? 검찰 손 떼라고 해야죠. 근데 우리 특검하자 해야죠. 이준석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국민의힘 대표인지 민주당 대표인지 말이 비슷비슷해요. 저기 송영길하고는 또 짝짝꿍이 잘 맞아갖고 오늘인가도 또 무슨 TV 토론한다네요. 언론 중재. 자기 지금 정치하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이 TV 토론할 때입니까? 예? 지금 중차대한 일이 걸렸는데 지금 행동으로 옮길 때지. 그러니까 저 이준석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디 보면 꼭 방송 패널이나 어디 TV 리포터 같아요. 예, 남 얘기하듯이 해요. 예. 특히 이준석과 홍준표 간에는 무슨 묵계가 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두 사람이 아주 궁합이 착착 맞아요. 케미가. 예. 홍준표 의원도 이 사건이 나자마자 그저께 뭘 하겠습니까? 국민한테 사과해라. 배째라식으로 나간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냐 하면서 사퇴하라고 그랬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유승민이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그랬고 홍준표는 사퇴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국민 앞에 사과한다는 건 사과해야 하는 것이죠.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잘못됐습니다. 이러면은 사퇴해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연루됐다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는데 어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너무 억울해서 기자회견에 상기된 표정으로 기자회견했으면 그 진정성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 원론적인 얘기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홍준표 뭐라고 그랬냐면은 국민 앞에 호통친다. 검찰 때 버릇을 아직도 그대로다. 지금 호통친 사람이 누굽니까? 홍준표 의원이 그동안 온갖 호통을 다 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네. 네거티브 대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타일을 하고. 아니 자기가 무슨 타일을 처지에 있습니까? 아니 지금 분노할 때잖아요. 억울하게 당하고서 분노할 때는 분노해야죠. 분노하라죠 지금은. 예. 예. 분노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분노할 자기가 때는 해야 봐도 되는 거죠. 그게 잘 분노하는, 이유 없이 분노하면 안 되지만 자기가 억울하고 모든 여당에서 일제히 공격, 내부에서도 공격이 행하지 오는데 이때 가만히 있으면 그럼 인정하는 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또 홍준표, 그동안 또 참고 참았지 않습니까? 또 홍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사주한 문제는 윤석열 개인 문제지 당 문제가 아니다. 후보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나설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동네 가서 시컨 두드러 맞고 와도 우리 전혀 보호해주지 말자. 걔가 잘못한 거니까. 이런 말을 해도 됩니까? 더군다나 엊그제까지도 그렇게 네. 기정사실화해 갖고 사퇴하라는 사람이 고발 사주 사건에 아직 직접 연루됐다는 혐의도 없는데 갑자기 중재 발표하듯이 언론 앞에 나타나서 뭐 메이저 언론 운운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자기가 이야기한 건 뭡니까? 연루됐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는 연루된 것이 없다. 그런데 왜 나와서 네가 떠드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정치 공작해도 거기에 수긍하고 내내 하고 있으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홍준표보다는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좀 말이 된다고 봐요. 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문제는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교체 앞둔 당의 존망이 걸린 문제다. 예? 빨리 진상조사 특위 구성해야 된다 당 차원에서. 이 말이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윤석열이 지금 대권 적합도 조사하면 1인데 야당에서 윤석열 무너지면 정권 교체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예. 예? 지금 오늘 또 오마이뉴스가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은 윤석열하고 이재명 지사 가상 대결 윤석열 39.6 이재명 38.0으로 네. 윤 총장이 지금 앞서고 있고 네. 뭐 이낙연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훨씬 더 앞서고 있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당이 자기 당 후보를 지금 보호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악사를 먹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쪽의 의도는 누가 보더라도 뻔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을 죽이면은 나머지는 오합지졸이니까 절로 다 쓰러져 볼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홍라땡이라는 거냐, 홍라땡. 예. 홍준표 나오면 땡큐, 홍라땡. 그렇게 되죠. 지금 홍준표 잘한다고 지금 337 박자 치고 있잖아요. 박수 치고 있잖아요. 예? 홍준표는 무야홍이라는 것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준표는 자기 지지율이 오르는 게 정말 자기가 잘해서 오르는 줄 알고 대권 진짜 주자 후보로서 이렇게 인정받아서 오르는 줄 알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역선택에 의해서 오르고 있는 것 그렇죠.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홍준표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홍준표는 왜 중도나 이런 확장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여성 비하 발언 많이 했거든요. 여성표도 별로 안 나와요.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야권에서 표를 확 좁힐 수 있는 그런 선수죠. 차기 대통령 선거는 박빙의 승부가 될 거거든요. 여야가 한쪽으로 다 몰릴 거예요. 지금 무당층, 중도층이 자꾸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여야가 박빙하면 진영 대결인데 아주 근소한 차로 차이가 날 거예요. 홍준표 같은 분은 갈수록 희망이 자꾸 적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본인은 윤석열만 없애면 자기가 내가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하고 홍준표가 지금 이 케미를 잘 맞추고 있는데 사실 홍준표 지난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을 때는 끝까지 못 들어오게 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들어오면 당의 분란만 일으키고 뭐 그냥 공작 정치하고 또 뭐 음험한 정치한다고 판단을 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걸 이준석이가 당대표 되면서 풀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김종인 이준석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도 그 사람이 청출러랍니다. 무슨 유승민대라고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를 모욕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있을 때마다 이준석을 흔들지 마라. 뭐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홍준표 생각은 뻔합니다. 뭐 이준석을 뭐 그렇게
평가에서가 아니라 이준석이 갖고 있는 20대, 30대 그 지지표를 자기가 얻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윤 갈등이라 했고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이준석 표를 자기 쪽으로 끌어오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계속 이준석을 띄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어떤 정도 먹혀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대남들이 홍준표를 옮겨가고 있어요. 예. 또 뭐 그게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니까 놓아야 하죠. 그렇죠. 예, 또 홍준표가 또 말을 또 뭐 좀 거칠긴 하지만 또 쉽고 분명하게 하는 또 장점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필하는 측면도 있는데 본인의 한계를 알아야죠. 예. 닭이 아무리 잘 날러도 초가집 지붕 위 이상은 못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전봇대 전선 위로는 닭이 못 올라가요. 이게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 그 문제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냥 초가집 지붕 정도 힘들게 해서 올라가는 게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정도면은 그냥 어디 저 대구 가서 국회의원 한 게 그 정도가 딱 맞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너무 과욕을 부리니까 당에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이준석하고 홍준표는 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4.7 재보선 때도 안철수가 훨씬 앞섰지만 결국 당의 기반이 있는 오세훈이가 이겼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가 제1야당의 후보만 되면은 무조건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면 홍준표 대통령, 이준석은 딱 당을 꿰차고 내년 지자체 선거 때 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느닷없이 내년 지자체 공천 얘기를 꺼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캠프에 줄 서고 있는데 내년 선거 때 보자. 누가 공천권을 행사하는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대선을 코앞에 두고 무슨 지자체 선거 아니 대선에서 지면은 지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본인도 당장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판인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름대로 다 계산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계산이 있어요. 저런 걸 이제 야합이라고 그러죠. 야합. 정권 교체에 목숨 건다. 와신상담. 절치부심. 한 10년간 선거 졌잖아요. 보수가. 지난번 4.7 보궐선거 딱 하나 이긴 거예요. 그것도 성추행으로 물러난 자리니까 보궐선거에서 겨우 하나 이긴 거예요. 근데 이제 대세가 우리한테 돌아왔다고 착각? 금물이죠. 이기려면은, 도전자가 이기려면은 처절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저렇게 남일하듯이, 웰빙으로 하듯이, 저런 식으로 하면은 홍준표, 이준석에 대한 책임론이 나중에 굉장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4.7 재보선도 윤석열이 없었다면 그러한 바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수층에서 윤석열이 현직에 있을 때 추미애라든가 문재인의 그러한 공격에 대해서 강하게 정말 사명감을 갖고 저항을 하고 투쟁을 하는 모습을 보고 보수층에서 야 우리 진짜 믿을 만한 후보가 생겼구나. 4.7 재보선에서 이기고 나면은 그래도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는 그런 기대 때문에 다 몰려간 거죠. 그렇죠. 국민의힘 보고 몰려갔습니까? 오세훈을 보고 몰려갔겠어요. 그렇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끌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야당에는 저 태양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저기서 햇빛을 비춰줘서 야권에 대한 보수도 대권에 대한 희망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울시장 후보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대통령은 미래, 희망 뭐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누구 편을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이거는 야권 보수에 대한 진짜 생명줄이 걸린 문제라 정말 손잡고 이거를 헤쳐나가야지. 이때 내 탓 하면은 고구려 망할 때 영대서문 자식들이 형제간에 싸우다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이 되는 거죠. 싸움은 네 번 일어나면 다 망하는데 그거를 왜 이준석이나 홍준표는 그걸 모를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저쪽에 이관계에 넘어가서 이쪽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그렇게 될 경우 국민들이 또 민심이 떠나버릴 건 사실 아닙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이 좋아서 거기에 손들어주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뭘 잘한다고. 그렇죠.
그러나 윤석열이라는 든든한 후보가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한번 국민의힘과 결합해서 잘하면은 정권 개최가 가능하다는 그런 기대 때문에 네. 지금 미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저렇게 서로 치고받고 하면은 저 똑같네. 저런 당이 집권해봤자 더 혼란만 올 것 같다 하면 민심은 한순간에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국민들이 않습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네 분이거든요. 예.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될 때도 DJP 연합, YS도 3당 합당, 자꾸 이게 노무현도 정몽준이나 이렇게 흡수하면서 된 거잖아요. 네 분 일어나면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처절하게 실패한 것도 공청하고 네 분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채찍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 국민의힘이 정말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음에 다루겠지만 홍준표 의원도 지금 이낙연 민주당 대표까지도 의원직을 던졌지 않습니까? 예. 이 대선에 나오는 사람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상대당 후보한테는 지사직 내놓으라, 네. 물러나라 하는 게 네. 맞느냐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